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국내 정치 사법 이슈와 첨단 기술 경제 소식, 미국과 이란의 긴장 속 대화, 중국의 북한 및 아프리카 외교 강화, 그리고 아프리카 정세까지 전 세계 핵심 소식을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각 이슈의 경제적, 역사적 맥락과 파장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국무조정실장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하며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을 확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급등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박 작가님, 이러한 정치 및 경제 소식들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정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은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사법심판대에 오르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 가치를 재확인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단면이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견될 역사적 사건입니다. 경제적으로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상을 확고히 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단순히 자금 확보를 넘어 AI 시대 핵심 동력인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던 것과 유사하게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했지만 양국 간 협상은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상업 선박 공격 및 상호 군사 공격 이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온 발표입니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보고서를 통해 관세, 전쟁 관련 에너지 비용 상승, AI 구축 붐으로 인해 올 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5월 기준 PCE 물가지수는 연준 목표치인 2%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박 작가님, 이 두 소식이 미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재미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선언하면서도 협상은 계속한다고 강조한 점입니다. 대화를 통한 압박이라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의 전형이죠. 강경한 수사 뒤 실용적 접근을 숨긴다는 점에서 과거 레이건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중동 정세의 복잡성과 미국의 국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죠. 인플레이션 심화 소식은 월가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 미국인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S&P 500 지수 상승이 AI 관련 기업 덕분이라지만 패드가 지적한 관세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실질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기업 실적과 서민 경제의 괴리가 심화된 상황과 유사합니다. 주식시장 화랑이 곧 대중의 경제적 번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방증이죠.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박태성 내각 총리, 그리고 국빈 방문 중인 은대트와 니미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신시대 중남이비아 운명 공동체로 격상한다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성장률은 높은 기술 제조업의 견고한 성과와 회복력 있는 수출에 힘입어 4.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 작가님, 중국의 이러한 외교 및 경제적 행보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국의 외교는 다분히 전략적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강화는 전통 혈맹을 재확인하고 영내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며 과거 중소 분쟁 당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했던 역사와 이어집니다. 니미비아와의 운명 공동체 격상은 아프리카에서 자원 확보와 시장 개척을 위한 중국 1:1로 전략의 일환입니다. 서구 열강의 신식민주의 비판을 의식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을 내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죠.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이러한 외교적 활보의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기술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견고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것은 과거 세계의 공장을 넘어 이제 기술 강국으로 변모하려는 중국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뉴질랜드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 및 북한 문제,
중동 정세 등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IP4, 즉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등 동지국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양국은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니케이 평균 주가가 AI 및 반도체 관련 주식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장중 한때 69,000엔을 돌파했습니다. 박 작가님, 일본의 이러한 외교 및 경제 상황은 무엇을 시사할까요? 일본 외교의 핵심 기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견제입니다. 뉴질랜드와의 회담에서 IP4 연계 강화를 논의한 것은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자국이 주도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9세기 말 일본이 서구 열강의 팽창 속에서 탈하입구를 외치며 아시안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던 것과 유사하죠. 안보 협력 강화는 영내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니케이 주가 상승은 글로벌 AI 및 반도체 붐의 일본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편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잃어버린 30년 침체기를 벗어나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일본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버블 붕괴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기술 중심의 경제 재건을 꿈꾸는 일본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란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연계된 혐의로 8명의 개인과 6개의 단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란과 미국 간의 양해각서 9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협상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요청한 바 없다고 부인하며 약속에는 약속으로 대응한다는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IMF는 2026년 이란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4%로 전망했습니다. 박 작가님, 이란을 둘러싼 이러한 정치, 경제 상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늘 메비우스의 띠처럼 복잡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추가 제재는 이란 정권 자금줄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이며 이는 이란 내부 강경파들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모사데그 총리 석유 국유화 사태 이후 서방 제재가 이란 반서방 정서를 강화했던 것과 유사하죠. 미국이 협상을 언급해도 이란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서방 압박에 쉽게 굴하지 않겠다는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줄다리기는 결국 IMF가 전망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라는 혹독한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재는 이란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고통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 내부에서는 자급자족 경제 및 영내 동맹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란은 외부 압력에 맞서 강한 내부 결속력을 보여왔기에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협상 의지를 가장하며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최후 통첩으로 전환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가 더 이상 서방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 테러 공격에 대응, 우크라이나 군사 목표물에 대규모 및 6차례 집단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6월 러시아의 월별 인플레이션율은 0.87%로 가속화되었으며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6.02%를 기록했습니다. 박 작가님, 이러한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은 서방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러시아 인식을 보여줍니다. 최후 통첩은 외교적 대화 채널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1980년대 냉전 시대에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연상케 합니다. 서방과의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러시아 의지가 반영된 것이죠.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은 강경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으로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인플레이션 가속화는 서방 제재와 전쟁 비용 부담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텨왔던 러시아 경제가 점차 내부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990년대 소련 해체 직전에 경제적 혼란과 비교될 만큼 전쟁 장기화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말리 소식입니다. 말리 군사정권은 과도기 대통령 아시미 고이타 장군의 임기를 선거 없이 최소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말리는 러시아와의 경제 파트너십을 신속하게 확장하며 리튬 채굴 및 가공,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작가님, 이러한 말리의 정치, 안보, 경제적 움직임은 아프리카 대륙에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말리 군사정권의 대통령 임기 2030년 연장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권위주의를 강화, 서아프리카 지역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정치적 배경 속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장은 단순히 자원 개발을 넘어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말리는 리튬 자원으로 경제적 자립을 꿈꾸나 대외 의존성 심화는 장기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종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콩고 민주공화국 소식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가능하게 할 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에게 콩고 민주공화국 보안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시위대가 부상을 입고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WHO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발병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하며 심각한 보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박 작가님, 콩고 민주공화국이 겪고 있는 명과 암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끊이지 않는 정치적 불안정 및 보건 위기라는 저주를 겪는 전형적인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치세케디 대통령의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한 반대 시위와 과잉 진압은 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권력 장악 시도의 비극적인 단면이며 과거 신생 독립국의 독재와 민주화 반복 역사와 유사합니다. 에볼라의 역사상 가장 빠른 확산은 심각한 보건 위협으로 빈곤과 열악한 의료 시스템이 확산을 부추깁니다. 결국 콩고 민주공화국은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전염병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전 세계 소식들은 각 국가가 저마다의 기회와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도약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고 속에서도 인류가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 작가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접한 소식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소중한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다음 주에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